대전 동구 출신 장철민입니다. 그 앞에서 뭐 존경하는 주호영 의원님이나 위원장님도 걱정하시던데 자영업자 시장이 포화됐다는 얘기가 하루 이틀은 아닙니다. 근데 저는 사실 최근 상황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포화된 자영업자 시장이 너무나 빠른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가 사실은 더 걱정입니다. 최근에 거의 한 3-4% 떨어졌나요? 네, 19%, 자영업자 비율이 거의 한 4% 가까이가 떨어졌죠. 그분들이 사실 데이터상으로는 굉장히 많은 개인회생의 증가나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영업자 시장 포화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 사회 전체와 우리 국민 경제와 우리 민생을 위해서 중요한 건 어떻게 안전망들을 구축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분들의 삶이 정말로 망가지지 않도록 하는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저도 뭐 오늘 많이 나온 이야기들이지만 좀 정책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배달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제 내년도에 좀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실 생각이신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배달료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배달 앱을 사용하는 이 비율 자체가 사실 오늘 배민에 대해서 얘기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높지는 않잖아요. 저희가 오늘 얘기를 많이 하지만 45%인가요? 사실 제가 알기로는 40%. 농림부에서 조사한 걸로 보니까 외식업체 30에서 40% 정도. 28%로 조사했습니다. 네, 농식품부에서 조사한 걸로는 28%가 지금 배달앱을 사용하고 있고, 실제로 그 중에 이 직접 배달 하시는 분들 말고 이 배달 대행을 사용하시는 식당이나 이런 데들은 한 24% 정도.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한 4분의 1 정도만 이 고 지원 대상의 직접적인 대상들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걱정이 되는 게, 지금 사실은 배달 시장도 거의 이제 포화되고 이제 약간 역성장이 실제로 이루어지기도 있기도 하고, 근데 오히려 이런 대규모 본격적인 지원이 전체적인 소상공인을 보면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너무 일부에 미치는 것만 아닌가, 오히려 배달앱을 더 많이 사용하게끔 유도하는 부작용이 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하나 되는 게 있고요. 뭐 정말로 그런 걱정 좀 되지 않으세요? 아니, 제가 좀 나중에 마지막에 네, 말씀드릴까요? 나중에 좀 설명을 네, 드리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 제가 유사한 사업 같은 것들도 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중기부에서 하는 딱 똑같지는 않지만 전체 이제 대상으로 하고 1년에 한 20만 원, 30만 원 정도 지원하는, 예를 들면 전기료 지원 사업 같은 거 대충 예산이 뭐 올해 같은 경우 한 2,500억, 내년에 한 2,000억 정도 예산도 비슷하고요. 근데 전기는 어차피 정말 다 쓰시는 거니까, 점포 쓰시는데 전기 안 쓰시는 분들은 없으니까 훨씬 더 광범위한 대상으로 직접 수해 가 이루어지고 약간 하는데, 오히려 전기료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이 좀 많이 줄었더라고요. 500억 가까이가 줄어드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이 정책 패키지나 이 정책 내용들의 변화가 오히려 더 이 한정된 재원 구조 안에서 조금 협소하게, 그리고 오히려 배달 시장을 더 왜곡시키는 방향으로 결과가 나오면 참 어떻게 보면 위험한 거 아닌가라는 우려를 일단 하나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저희가 뭐 선거를 치를 때마다, 그리고 저희도 고민들 정책에 대해서 할 때, 우리 중기부가 정책이 숫자가 부족하거나 내용이 부족해서 문제는 사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전 세계에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지원하는 정책 대한민국만큼 많은 나라가 사실 없잖아요. 저희 굉장히 다양해요. 굉장히 많고 맞습니다. 하는 일들도 너무 많으시고.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행정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고, 사실은 진짜 수혜자단에 갔을 때 이게 정말로 제대로 효과가 나고 있는 건가? 라는 걱정이 이루어지는 게 사실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전기료 지원 사업도 그렇고 배달료 지원 사업도 그렇고, 저희가 이런 거 저런 거 오히려 사업을 늘려가다 보니까 정말로 실제 소상공인들, 실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오히려 이 정책의 혜택이 뭔가 구성되거나 실제 효과가 발생하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 뭐 내년도 어쨌든 저희가 예산 심의도 할 테고 이후에도 계속 토론이 있긴 하겠지만, 지금 중기부가 사실을 가야 되는 방향은 정책 패키지의 숫자를 늘리거나 이거를 더 뭐 안 하던 거 어떻게 아이디어 내갖고 이런 거 새로 합니다 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확실히 내실화가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부도 약간 그런 방향으로 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제가 아까 초반에 안전망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사실 안전망에 대해서는 굉장히 계속 취약하잖아요.
우리가 이 고용보험 자영업자 가입제도를 꽤 오랜 논의와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만들었지만 아직도 사실 자영업자들 중에 고용보험 1%가 안 되고, 실제로 뭐 지금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도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들 늘리신다, 좀 더 편하게 한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저희가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현장에서도 나중에 그거 받기 되게 어려우세요. 뭐 이게 1년 이상 가입해야 되고 나중에 증명하는 것도 너무 곤란해서 현장에 있는 담당자들조차 이거 별로 가입하시는 게 그렇게 좋지 않아요 라고 사실은 안내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현장에서는. 이제 그러다 보니 이게 오히려 저희가 정말 되게 어려운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고용보험 자영업자 가입제도를 만들었지만 사실 안착을 못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목표를 하나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노란우산 공제제도 얘기도 나왔고, 뭐 폐점 지원 사업 얘기도 나왔고, 사실 이거 다 모아 보면 공제제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뭐 여러 가지 아까 사실 장관님도 얘기하신 이 실시간 통계의 필요성, 그리고 우리 폐점 지원 사업, 이런 거 다 모으면 사실은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얘기하는 자영업자 소득보험 제도의 기본 틀이 저는 이미 거의 된 것 같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 고용보험, 전체 이 임금 노동자 경제활동 인구의 절반도 포괄하지 못해서 전체적인 우리 사회원 전반 구축을 위해서는 자영업자 소득보험 제도에 이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고민과 그 도입 논의들을 그래서 소득파악 체계 개선 등등으로 해왔던 거라서 지금 사실 중기부에서 아직 요즘 그런 얘기가 제가 없어서 되게 아쉬운데, 정말로 제대로 된 안전망을 만들어서 정말 걱정하시는 이 자영업자 시장 포화나 이런 부분들도 가려면 이 소득보험 체계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 있는 공제제도, 배업지원제도, 그리고 고용보험 자영업자 이런 것들을 정말로 총체적으로 모아서 이런 거 하다 보면 정규 지원 사업이나 배달 지원 사업이나 이런 거 훨씬 쉬워져요. 정말로 그냥 직접 대상에 정말 아주 맞춤형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과 추진을 해보시면 어떨까. 네, 위원장님 쪽 답변하십시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주신 말씀대로 저희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이 재정의 효과가 가장 높을지에 대한 항상 고민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달료나 전기료의 지원의 부분들은 일정 기간 확실하게 여러 가지 높아진 요금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경련 부담 차원에서 해주자는 원칙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씀. 전기료 올랐고 배달료 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배달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음식 배달만에 한정했을 때는 여러 가지 파장이 적지 않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한 25%, 30%만 배달을 쓰고 있고 그 외에 많은 업종에서도 택배나 배달을 하고 있어서 조금 더 영세 소상공인들 중에 대상으로 해서 전부 다 간이과세자 대상으로 해서 이게 모든 오른 택배나 배달을 모든 오른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형식으로 간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을 디자이닝할 때 배달 앱만 사용하는 것으로 가지 않도록 디자인을 하고 지금 고민하고 있고 나중에 그렇게 발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부작용까지 생각해서 전체적인 자영업자 중에서 배달과 택배를 사용하시는 모든 종류의 그런 거 사용하시는 분으로 가도록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망과 고용보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노란우산 공제가 소상공인들의 공제로서 나중에 더 쉽게 활용하실 수 있어서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적으신데요. 저희가 5년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 추이를 보면서 어떻게 더 쉽게 다가가시고 소상공인들에게 어려운 소상공인들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가져갈 수 있을지 제도의 보완 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